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다가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해서 실효통보를 받으면 경제적 압박이 다시 시작됩니다.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효 직후 상황부터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때의 득실까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금융기관의 연체 독촉과 추심이 즉시 재개됩니다. 신보기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채권사들은 전화, 문자, 방문 독촉은 물론이고 통장 압류, 급여 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신보기 협약에 따라 감면되었던 이자와 연체이자가 부활하고 채무액은 원래 계약 조건대로 다시 산정됩니다. 즉, 기존에 내던 변제금은 단순히 그동안 빚을 일부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남은 원금의 연체이자가 다시 불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원금 감면의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조정은 말 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의 워크아웃을 좀 더 유연하게 다시 길게 나눠서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채권자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명령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갚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통째로 탕감받는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원금은 그대로 다 갚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자 감면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원금 자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에서 원금이 감면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무를 회수 불가능한 채무로 분류한 상태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재산도 없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삼각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는 원금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원금 감면 폭이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원금 탕감을 받는 쪽으로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워크아웃은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반대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을 하게 됩니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은 법이 정한 요건만 맞으면 채권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명령으로 원금을 강제 탕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달라지지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소득 대략 200만 원과 1인 최저생계비 약 150만 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100% 분할 상환을 10년으로 가정을 했고 개인회생은 통상적인 경우인 3년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번제금이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약 41만 원씩 10년간 납부를 하게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득 200만 원에서 생계비 153만 원을 제외한 47만 원을 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상환기간은 워크아웃의 경우 8에서 10년 정도이고 개인회생은 3년 정도입니다. 총 납부하게 되는 금액은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전액이 되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47만 원씩 36개월 약 16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워크아웃은 이자 탕감이 없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약 3,300만 원 정도의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개인회생이 좀 더 유리한 경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월에 납부하시는 원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은 월에 적은 금액을 내는 대신에 더 오랜 기간 동안 금액을 내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월에 좀 더 많은 금액을 내도 3년 만에 탕감을 받는다,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면책됩니다. 3년 동안 매달 47만 원씩 총 1,600여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고 최종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남은 원금 위 예시를 기준으로 3,308만 원과 이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여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면서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신용회복 속도 때문에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워크아웃은 8에서 10년 동안 매달 돈을 갚으며 장기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제약을 받는 것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딱 3년만 집중해서 갚고 면책과 동시에 공공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타이밍이 훨씬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 노력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효가 되었다는 건 내 소득에 비해 현재 상환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낙담하기보다 이번 실효를 계기로 합법적으로 원금 자체를 크게 줄여주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더 강력한 제도로 넘어가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전화 독촉, 방문 추심, 새로운 압류 시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네, 가장 먼저 내가 이 돈을 끝까지 갚을 수 있는가, 소득의 안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거나 빚이 너무 많다면 신보기 재조정을 신청해도 변제 기간만 늘어나고 또다시 미납해서 실효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재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시지 말고 즉시 법원의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자격 요건을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하시다가 실효 통보를 받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 제도인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개인회생이 원금 탕감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프로필에 직통전화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영우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